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엄마입니다. 저는 이곳 캐나다 빅토리아에 아이 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기러기 엄마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경험하고자 한 달 생활하기라든지 1년 생활하기 등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의 소소한 캐나다 생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초등학교와 중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학교가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가뜩이나 낯설기도 하고 언어도 잘 모르는데 형제가 좀 의지하면서 다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학교가 달라지다 보니까 제가 많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저의 걱정과는 다르게 각자 자기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걱정은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하나 더 한 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아이들이 학년 때문에 다른 학교를 가더라도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급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처음에 도시락을 싸는 일이었어요. 도시락을 매일 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매일 어떤 걸 다르게 싸줘야 되는지, 또 어떤 요리를 해야 되는지 정말 처음에는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고 소풍 가는 날만 조금 생각했었었는데 이곳에 매일 일상이 되다 보니까 도시락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적응하는 것처럼 저도 적응을 하다 보니 도시락 싸는 거는 이제는 편안하게 간단하게 싸는 도시락을 싸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 힘들지는 않게 되었어요. 이곳에서는 초등학교 때에는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싸운 도시락을 자기만 먹도록 지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알러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항상 주의 깊게 음식을 서로 나눠 먹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지도하고 계시고요. 중학생들은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맛있는 간식을 가져오면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서로 교환하기도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은 아침에 이제 등교를 시키면 교실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아이들이 만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반별로 이렇게 줄을 서서 놀고 있으면 선생님이 종소리와 함께 담임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아이들 줄을 세워서 데리고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학교 일과가 시작되고요. 중학생은 따로 담임 선생님이 나오시지는 않고요. 아이들이 운동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종이 울리면 각자의 교실로 찾아 들어가서 수업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는 첫날부터 새로운 반으로 들어가는데요. 첫날 학교에 가면 게시판에 아이들의 이름과 반이 다 적혀 있어서 확인을 한 후에 또 담임 선생님들이 판넬 같은 것을 드시고 이렇게 서 계세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줄을 서서 자기 반을 확인하고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시작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중학교 입학식 뭐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조금은 당황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에 가서 아이 반도 알 수 있고 또 담임 선생님 얼굴도 잠깐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머니께서 그 시간 놓치시지 마시고 함께 등교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약에 올 때는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따로 뭐 도서관으로 모이라는 공지가 있기도 해서 처음에 가실 때는 당황하시지 않으셔도 다 안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어머님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실 수가 없고요.
학교에서 초청한 날 공식적으로만 교실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월달 며칠이 지나고 나면 궁금한 엄마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시간을 마련해서 공지를 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아이와 함께 학교에 도착하면 이제 간단한 뭐 저녁을 먹기도 하고요. 아이들 교실도 구경하고 자연스럽게 담임 선생님한테 인사도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또 짝꿍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있는 날에는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참석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영어 때문에 상당히 좀 떨면서 학교를 갔었는데요. 이곳 선생님들께서는 국제 학생에 대한 인식이 높으시기 때문에 엄마들에게도 충분히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또 영어도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데리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 같은 경우도 등하교 때에는 중학생은 조금 자유로워요. 그래서 혼자 등하교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자전거로 등하교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엄마와 약속을 해서 어디에서 만나기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조금 자유로워지고요. 초등학교까지는 반드시 등하교는 부모님이 꼭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학교 시간에 조금 늦으신다면 미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늦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데리러 가셔야 되고요. 아무 연락 없이 늦게 가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잘 맞추셔서 학교 시간에 데리러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좀 친절하게 잘 해주기 때문에 영어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서 3학년, 5학년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었는데 이곳에 와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당연히 하나도 못 알아듣기도 하고 했지만 아이들은 놀면서 금방 적응을 하더라고요. 말보다는 이제 행동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이 놀면서 배우는 영어로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잘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걱정은 이제 엄마들이 소통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은 전혀 걱정이 없으시겠죠. 근데 이제 평범한 이제 저 같은 어머님들은 날마다 이제 학교에서 받아오는 프린터물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적으라는 이제 동의서들이 굉장히 많이 학기 초에는 오거든요. 일일이 그거를 읽어보려고 하면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학교마다 홈페이지가 다 있어서 모든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공지되곤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로 오히려 들어가시면 번역을 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주로 동의서 같은 경우는 꼼꼼히 읽어보시고 또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9월 학기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